좀 쉬었죠? 네,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제가 쭉 해서 이제 조절을 했어요, 문제양을. 그래서 다음 주엔, 다음 시간에는 무리 없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제가 늘상 당부를 했으니까 그 당부대로 꼭꼭 지켜주시고요. 결합 에너지 문제 계속 나오네요. 예를 갖다 한번 보니까 AB가 있어요. 그죠? A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EA가 되는 거고요. BB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E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 뭐를 구합니까? AB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갖다가 AB 사이의 결합 에너지하고 그죠? EA, EB, EAB 사이의 결합 에너지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스토리를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봅시다. AA의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립시다. 원래 이거 약간 겹쳐 그려야 되는데, 자, 이거를 AA라고 한번 해볼게요. AA.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결합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이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입니까? EA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BB 사이의 결합 에너지 뭐가 되는 겁니까? BB를 조금 적게 그릴까요? BB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 에너지. 네, BB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 에너지. 얘가 얼마입니까? EB가 되는 거야. 네. 요거 BB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B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 에너지를 갖다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하고 B를 갖다 구해보면 A는 이만해, B는 이만해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에 결합 에너지를 갖다 구하는 거야. 그죠? 요 사이에 결합 에너지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까딱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요놈의 결합 에너지가 EA고요. 요놈의 결합 에너지가 EB고 요놈의 결합 에너지는 EAB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요놈하고 그죠? 요놈이 되겠지? 그럼 얘 얼마입니까? 요거는 2분의 1 AB가 2분의 1 A가 되잖아. 요거는 2분의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요, EAB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A가 되는 거지.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안 됩니까? 보세요. 얘는 똑같은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얘는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얘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죠? 두 개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전자를 잘 당기고 전자를 못 당기고 그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를 잘 당기는 쪽으로 전자가 쏠리면 뭡니까?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기게 마련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인력으로 잡아당기면 이 사이의 거리는 그만큼 작아지는 거지. 그죠? 이 사이의 거리는 그만큼 짧아지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짧아지고 있으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합력은 강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결합력이, 그죠? 이 결합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결합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요거 이꼴 표시하지 마세요. 대다수가 여기 이꼴 표시해서 틀린단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네, 2번 나오네요. 2번. 오케이. 자, 요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결합 엔탈피 문제네요. 요거는요, 뭘 갖다 구하는 거냐면, 헬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갖다 구하는 거야.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 위에다가 써놨네. 그죠? 25도씨에서 안정한 화합물 1몰이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화합물 1몰이
안정한 포돈소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엔탈피. 요 놈의 엔탈피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야. 요 놈의 엔탈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엔탈피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헬스의 법칙이니까 이 위의 식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죠? 이 식으로 맞춰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네, 그러면 맞춰보도록 합시다. 얘를 갖다 맞추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대로 맞춰봐. 여러분들 메탄올은요, 여기는 왼쪽에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다 곱해야죠.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726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흑연입니다. 흑연을 감안하면 보니까 흑연 1몰, 흑연 1몰. 얘는 뭐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그대로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보세요. 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소 2몰이잖아. 수소 1몰이잖아. 어떡합니까? 2를 곱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2분의 1 O2가 아니라 그냥 O2가 되겠네. 그죠? 여기도 2를 곱하는 거지. 요것도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72kJ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책에 한번 보니까 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그죠? 위로 나와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식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세요. 위로 나와 있잖아, 지금. 그죠? 위로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위로 이렇게 잘 맞춰보는 그런 버릇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지울 수 있네요. 보세요. 자, 메탄올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메탄올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산소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O2니까 EO2야. EO2, 2분의 4니까. 그죠? 요거 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만들어졌고 얘도 만들어진 거야. 흑연, 그대로 흑연 만들어지는 거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그대로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나머지는 마이너스 CO2 플러스 CO2, 마이너스 EH2 플러스 EH2 다 지워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요 놈들을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얘를 다 더하면, 얘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66kJ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얼마입니까? 그대로 계산 가능하네. 암산 가능하네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0kJ 나오는 거야. 그죠? 헬스겠습니까? 헬스의 법칙.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헬스의 법칙은요. 요것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복잡하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도무지 이제 막혀버린단 말이야. 그죠? 이 델타 엔탈피, 델타 H, 그죠? 요 놈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 얘를 갖다 구하는 거야. 그죠? 해봅시다. 보세요. 결합 엔탈피는 뭐라고요?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에서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 지금 다 구조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 구조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과산화수소 우리가 결합했을 때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결합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루이스 구조식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이 결합 엔탈피에서 뭘 결합 엔탈피 빼준다? 이 생성물의 결합 엔탈피를 빼준다 그런 얘기야. 그럼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는 얼마입니까? 물이죠. 구분형의 물. 그 다음에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O2가 되겠지? 2분의 1 O2니까 2분의 1 얼마입니까? O5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합 엔탈피 뭡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을까? 잘 보세요. 얘 지금 OH, 이것도 OH가 되겠지? 얘도 OH, 얘도 OH가 되겠지? 상쇄가 돼버리겠지?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얘는 뭡니까? OH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OH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뭐만 필요한 거야? OO가 필요한 거고요. 이중결합 OO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이 결합 에너지에서 이 결합 에너지를 빼면 델타 H가 나온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단순한데 이런 문제를 많이 안 접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보면은 당황하는 거지.
도무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알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 온도란 얘기는 반드시 어떻게 접근해라? 평형일 때 온도로 접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평형일 때 온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델타 H, 델타 S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델타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0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0으로 접근하면 온도를 갖다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온도는 뭐가 되는 거죠? 델타 S, 그 다음에 델타 H가 되는 거지. 어쨌든 평형일 때 온도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최소한의 온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단위 맞춰야죠. 제가 이거 늘상 강조하지만 단위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단위 맞춰봅시다. 얘는 킬로줄, 요놈은 주울이니까 우리 주울로 맞춰볼까요? 얘 주울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98,800주울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141.5주울이 나오는 거네.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98 정도가 나오네요. 그죠? 698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최소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요게 최소 온도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시간 좀 걸리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연소열이야. 연소열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반응열. 연소할 때 방출한 열량이야. 연소할 때 방출한 반응열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입니까? 연소열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탄올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이죠. 그럼 에탄올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 에탄올이 탈 때 분명히 불꽃이 올라와. 거기다 손가락 대볼 수는 없잖아. 그렇게 연소열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많이 측정을 해봤죠. 어떻게 됩니까? 에탄올이 연소가 될 때 발생하는 열을 누가 흡수한다고요? 물이 흡수한다. 우리 이런 거 간이 열량계 한번 해봤잖아. 간이 열량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간이 열량계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물이거든요. 물이고, 그죠? 여기다가 에탄올을 갖다 연소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탄올의 연소율을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에탄올이 탈 때 발생하는 열을 누가 흡수한다고 가정한다? 물이 흡수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얻은 에탄올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은 물이 얻는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연소열은 물이 얻은 열량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얘가 뭡니까? 에탄올이 연소가 될 때 이 열이 100% 물로 다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 일로 밖으로 열 손실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100%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손실을 막기 위한 열량계가 무슨 열량계입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통열량계가 되는 거지. 그럼 통열량계는 열량계 안에 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통열량계라는 얘기는 열량계 안에 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량계 안에 이와 같이 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열량계 안에 이렇게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에탄올이 있겠죠? 에탄올이 있는 거야. 에탄올이 있는데 먼저 에탄올, 그죠? 몰당 연소율이네. 그죠? 봅시다. 에탄올을 갖다 연소를 시키는 거야. 에탄올 몇 g을 1g을 연소를 시키네. 1g을 넣고 연소를 시키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화 플러그 튀겨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 거죠. 몇 도씨의 물? 25도씨의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g? 300g의 물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에탄올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소열을 누가 흡수하고 있습니까? 물도 흡수하고 있는 거지. 물도 흡수하지만 누가 또 흡수하고 있다? 이 통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도. 그죠? 그러면 통도 흡수하고 있으니까 두 개의 열량을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에탄올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소열을 이 g당 연소열을 누가 흡수한다고요?
g당 연소열을 누가 흡수한다? 물도 흡수하고 있고 통도 흡수하고 있는 거야. 통, 즉 열량계가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량계가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법, 물이 얻은 열량 더하기 뭐가 얻은 열량? 통이 얻은 열량, 즉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더해주는 거야.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그죠?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더해주는 거죠.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더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열량계가 얻은 열량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열량이니까 뭘 써야 되죠? 열량, Q equal CMT,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열량계도 마찬가지야.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얘는요, 열량계 비열, 열량계 질량, 열량계 온도 변화가 되겠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온도는 똑같아요. 이 온도는 똑같습니다. 왜냐? 열량계하고 물하고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고요. 얘들이 서로 맞닿아 있어. 물하고 열량계가 서로 맞닿아 있으니까 열적 평형 상태가 돼가지고 두 개 온도는 똑같습니다. 델타 T는 똑같아. 그죠? 근데 물이 얻은 열량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 물의 비열이 나와 있잖아. 물의 비열 나와 있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물의 질량 나와 있잖아. 그죠? 물의 온도 변화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300g을 갖다가 태웠어요. 1g을 탔을 때 발생하는 연소열을 누가 흡수하고 있다? 물이 흡수하고 있는 거야. 물이 흡수해서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다? 35도씨까지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35도씨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에탄올 1g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물의 비열 4.2가 되는 거예요. 물의 질량은 300g. 물의 온도 변화는 10도씨가 되는 거지. 이거 더하기 통이 얻은 열량을 갖다 구하는 거야. 그럼 통이 얻은 열량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보세요. 그러면 얘도 열량계 비열 곱하기 열량계 질량 곱하기 열량계 온도 변화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런데 이 열량계는요, 합금이야. 주로 합금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요게 아연, 알루미늄, 주석의 합금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연의 비열, 주석의 비열, 알루미늄 비열 이렇게 다 넣어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는 열량계를 딱 구입을 하면 기계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열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열용량. 알겠죠? 열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딱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열용량을 이용해서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구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열량계 열용량 1.7kJ이라고 돼 있지? 요 놈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죠?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근데 문제는 대입시킬 때 얘는 또 킬로줄로 돼 있잖아. 물의 비열은 줄로 집어넣었잖아. 그럼 단위를 또 맞춰줘야 돼. 얘 얼마입니까? 1700 되는 거지. 온도 변화는 10도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죠? 이놈을 갖다 구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그죠? 킬로줄이니까 다시 g당 킬로줄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요 계산하면 29.6kJ이 나온다 그런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 최종 목적은 뭡니까? 몰당 킬로줄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지. 몰당 킬로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몰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이야. 얘는 1g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이잖아. 그러면 1몰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g 붙이는 거지. 즉 46g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이야. 그죠? 46g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46g이 탈 때 발생하는 연소열. 얘가 1몰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한다? 46을 갖다가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몰당 연소열은 얼마가 나옵니까? 1361.6이 나오는 거야. 됐죠? 이게 에탄올이 탈 때 발생하는 몰당 연소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네,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좀 풀어보세요. 여러 번 풀어가지고 개념을 좀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갖다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반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사방전개, 단사전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해. 봅시다. 자발적, 델타 H, 델타 S가 나온 걸로 봐서 자발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델타 G가 뭐가 되는 겁니까?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95도씨 이하에서 사방전개야. 95도씨 이하에서 사방전개. 그죠? 그 다음에 95도씨 이상에서는 단사전개입니다. 즉 온도가 낮을 때 사방전개, 온도가 높을 때 단사전개야. 그러면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옮겨갈 때, 그죠? 변할 때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상전이가 될 때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즉 사방전개는 온도가 낮아요. 단사전개는 온도가 높아. 즉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로 갈 때, 그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로 갈 때, 그죠? 뭡니까? 그때 델타 G를 갖다 구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가 되려면 뭡니까? 온도가 낮은 놈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사방전개에서 단사전개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는 온도가 높지. 이거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죠? 플러스에서 얘가 온도가 높으니까 플러스에서 큰 플러스를 빼면 델타 G는 0보다 작을 테니까요. 그죠? 그럼 둘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4번이 정답이다. 됐습니까? 다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것도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푸는 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그지? 그 다음에 실수하기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P에서 Q로 갈 때 엔탈피 변화야. P에서 Q로 갈 때 엔탈피 변화.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이제 90이 아니니까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용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 P에서 Q로 갈 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놈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얘 더하기, 이놈 더하기, 이놈을 갖다가 다 더해주면,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헬스의 법칙이 뭡니까? 바로 갈 때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갈 때, 그죠? 최초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으면 바로 갈 때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갈 때 엔탈피는 똑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 엔탈피를 구하려면 얘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 보여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34 더하고 플러스 92 더하고 이제 얘는 얼마입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화살표가 1로 돼 있지. 화살표가 1로 가게끔 만들어야죠. 그럼 얘는 플러스 75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플러스 75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167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플러스 33이네. 틀렸네요. 그 다음에 RQ 반응입니다. RQ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RQ 반응은 이렇게 가는 반응이 RQ 반응이야.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RQ 반응은, 그죠? 뭡니까?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면 바로 가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든 전체 반응열은 똑같다. 이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더하기 얘야. 이제 근데 요 놈은 화살표가 1로 돼 있으니까 화살표가 1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92kJ이 되겠네. 그 놈을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7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7kJ이 델타 엔탈피가 되겠죠. 델타 H. 근데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이 반응은 발열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거야. 그 다음에
SP 반응의 엔탈피 변화. SP 반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에서 P로 가는 거죠. S에서 P로 갈 때 엔탈피 변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야.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면 바로 가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든 전체 반응열은 똑같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아, 얘는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전부 다 반대로 나와 있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2가 돼야 되고 얘는 플러스 얼마입니까? 134가 돼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플러스 13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42kJ. 얘가 맞네요. 됐습니까? 좋은 문제였어요. 정답은 디귿 나오는 거야. 네. 네, 속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인데요. 풀어보도록 합시다. 반감기가 2번 지났대요. 반감기가 2번 지났을 때, 그죠?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V는 KA가 되겠지? 얘는 무슨 말입니까? KA니까 1차 반응이란 얘기잖아. 그죠? 1차 반응이지.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반응은 반감기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거지.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반응. 그죠? 그러면 첫 번째 X 몰농도야. 그럼 반감기가 한 번, A에서 B인데 2B가 되겠네. A에서 2B가 되겠네요.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감기는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 근데 1대2로 반응했으니까 요놈은 X가 되는 거네. 그럼 반감기 한 번 지나니까 어떤 상태가 됐다? 요놈은 2분의 X가 되는 거고요. 요놈은 X가 되는 거야. 한 번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 번 지나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2번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또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요놈이 또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요놈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가 되는 거죠? 요놈이 농도가 절반이 될 때 해야 돼. 그죠? 얼마입니까? 4분의 X가 되는 거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얘가 4분의 X가 됐다는 얘기는, 그죠? 1대2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X가 되는 거지. 2분의 X가 되는 거야. 됐나요? 2분의 X가 되는 거지. 그러면 2회 지난 상태에서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2분의 X에서 4분의 X를 빼면 얘가 얼마입니까? 2회 지났을 때는 얘는 4분의 X 상태가 되는 거야. 2회 지났을 때 요놈에서 얘를 더하면 요놈은 2분의 3X가 되는 거지. 됐죠? 끝났잖아. 2분의 3X. 그쵸? 요놈은 A의 몰농도, 요놈은 B의 몰농도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해봅시다. A의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A의 몰농도와 B의 몰농도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A의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XX 뺍시다. 4분의 1이지. 자, B의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1, 4, 1, 4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1, 4가 되니까 얼마예요? 6이 되겠네. 정답 4번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렇게 느꼈을 법한 문제입니다. 네, 여러 번 풀어보시고요. 봅시다. 네, 이런 문제입니다. 보세요. 얘는 지금 2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이잖아. 1단계, 2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이지. 결합 엔탈피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결합 엔탈피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이 지금 분자잖아. 원자로 쪼개져야 되겠지? 그러면 분자가 원자로 쪼개지려면 엔탈피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자를 끊어서 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엔탈피가 결합 엔탈피가 되는 거야. 얘들을 똑같은 원자로 다 쪼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도 마찬가지야. 분자를 원자로 쪼개기 위해서 흡수하는 엔탈피가 결합 엔탈피가 되겠지. 반응물의 결합 엔탈피, 생성물의 결합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반응물질의 결합 에너지의 합이 생성물질의 결합 에너지 합보다 작잖아. 눈으로 봐도 작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EA1이 되겠네. 그죠?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EA1이 돼야죠. 그죠? 이거 틀렸네요. 봅시다. 세 번째. 그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가, 그죠?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고, 가장 느린 단계 속도식이 전체 속도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누가 더 느립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느리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단계가 느려요. 1단계 반응식이 전체 반응 속도식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죠? 그러면 1단계니까 얘 반응 속도식 얘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이거 정답 4번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반응 속도를 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요것도 당황할 문제죠. 출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속도를 갖다 구하래. 속도. 그죠? 실험 4의 속도를 갖다 구하래요. 그죠? 단위 안 쓰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봅시다.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일단 속도식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속도식 어떻게 씁니까? 속도식은요. V는 얼마입니까? X가 되고요. Y가 되는 거지. X가 되고 Y가 되는 거죠. 일단 반응 차수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쉽겠네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어떻게 구하나요? 보세요. Y의 농도는 일정하지? 1, 2를 비교하니까 Y의 농도는 일정해. 각각의 X 차수를 결정하려면 Y의 농도는 일정해야 돼요. Y 차수를 결정하려면 X의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험 1과 2를 비교하니까 Y의 농도는 똑같잖아요. Y의 농도는 똑같은데 X가 2배가 되니까 속도가 4배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속도식은 X 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되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잖아요. Y의 차수를 결정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볼까요? 보세요. 요거는 뭐 책에 한번 보니까 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얘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보세요. X의 농도가 일정하잖아. 근데 Y의 농도가 2배가 되니까 Y의 속도식 2배가 되고 있잖아. 그럼 Y의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속도를 갖다 구하래. 요놈의 속도를 갖다 구하래요. 어떻게 구합니까? 보세요. 지금 1, 4를 보니까 둘 다 바뀌어. 둘 다 바뀌어. 그죠? 둘 다 바뀌어. X도 3배, Y도 3배가 바뀌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3배가 바뀌어요. 그럼 3의 제곱이 되겠지? 요거 3배가 바뀌어요. 3이 되는 거니까 속도는 몇 배가 빨라요? 27배가 빠르네. 그죠? 1보다 2가 27배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도 27 곱해. 알겠죠? 27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1.67 곱하기 1.67 맞죠? 167.1이 167 곱하기 얼마가 나왔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4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네. 잠깐만요. 단위가 3, 2, 3번이네요. 3번이네. 네, 정답 3번입니다.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저는요. 계산 한번 해봤는데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순간 정답을 잘못 체크했어. 네, 그 다음 문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래. 활성화 에너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근데 뜬금없이 깁스 에너지 변화가 나왔어. 알겠죠? 깁스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깁스 에너지가 10.3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뭔가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합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되겠지.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12.6이 나왔어.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12.6이 나오고 10.3이 나왔잖아. 이제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나왔으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에너지가 플러스니까 얼마입니까? 델타 H가 플러스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흡열이 되겠지? 그쵸? 흡열이 되잖아. 흡열인가요? 2.3. 에너지니까 이거 발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는 건가? 엔탈피니까 그쵸?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자, 깁스 에너지는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반응물도 A, B, 생성물도 C, D. 얘가 얼마입니까? 요것도 2몰이야. 요것도 2몰이야. 2몰이 개수가 같아. 그러면 델타 S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뭡니까? 결국은 델타 G하고 델타 H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요. 반응열이 10.3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반응열이 10.3이란 얘기지. 그러면 요 놈은 흡열 반응의 그래프네.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흡열 반응의 그래프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요거는 10.3이 되는 거지? 얘가 10.3이 되는 거네요. 요거는 10.3 kJ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12.6이 나오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는 12.6이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12.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됐잖아. 그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요게 바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지.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2.3이 나오는 거야.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 정답 1번이에요. 그래프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델타 S가 0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밝혀내면 되는 거야. 이거 해결하는 게 키포인트라고요. 요거만 0이라는 것만 해결이 되면, 그죠? 깁스 에너지가 곧 반응 엔탈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네. 계산해 보시고요. 저는 한번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네. 실험 4의 반응 속도를 갖다가 구해봐라. 제가 일로 올렸네. 봅시다. 효소 반응을 포함해서 촉매를 반응해서 이 반응에서 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촉매를 쓰면 뭡니까? 속도는 증가해. 속도는 증가하는데, 그죠? 어느 순간에 속도가 일정합니다. 촉매를 집어넣는데도 속도가 일정하네요. 그럼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 촉매는 기질 특이성이라고 했죠? 한 가지 기질만 촉매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촉매는 이렇게 생긴 물질만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생긴 물질만 달라붙어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물질과 붙어서 반응을 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와 같은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 이 효소는 한정돼 있잖아. 효소 양이. 그죠? 근데 기질이 많이 들어오면 효소 양은 한정돼 있으니까 기질하고 효소하고 다 붙어버리면, 그죠? 뭡니까? 더 이상 속도는 빨라지지가 않겠죠? 그죠? 기질은 많이 들어와. 효소 양은 한정돼 있어. 그럼 기질하고 효소하고 다 붙어버렸어. 됐습니까?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얘가 뭡니까? 활성 자리, 촉매의 활성 자리가 다 채워지게 됐다. 그런 얘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이에요. 네. 네,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초기 농도와 반응 온도가 다른 조건이에요.
그때 분해 속도를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농도가 클수록 일정 온도에서 당연하죠. 농도가 클수록 그죠? 압력이 높을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뭡니까? 정촉매를 사용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지? 당연히 농도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은 X에 대해서 1차 반응이다. 여러분들 1차 반응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반감기가 똑같잖아.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감기가 일정한지 한번 볼까요?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입니까? 10초. 그 다음 두 번째,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입니까? 10초. 그죠? 그래서 1차 반응이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도 10초.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얘도 10초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반감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반응이다. 이거 맞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A에서 30초일 때 A에서 30초는 뭐 얼마가 되는 겁니까? A 그래프 얘를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10초가 되는 거야.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10초가 되는 거지. 그러면 30초가 되면 또 10초가 지나가잖아. 그러면 1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 절반, 1의 절반 0.5가 나오는 거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C보다 A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 이번에 얘 비교하는 거네. 여러분들 뭡니까? 시간분의 농도가 결국 반응 속도잖아. 시간분의 농도가 결국 반응 속도가 되겠지. 농도 뭡니까? 이걸 좀 제대로 표시할까요? 시간분의 농도, 얘가 반응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즉 기울기, X축이 기울 시간이고 Y축이 농도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누가 기울기가 더 큽니까? C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럼 누굽니까? C가 반응 속도가 빨라야지. 되나요? 틀렸잖아. 정답 4번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농도가 3배가 되면 이 반응에서 그죠? 속도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야. 속도를 갖다 구하라는 건데 보세요. 관행의 산소를 반응을 시켰어요. SO2의 농도, 요놈의 농도가 되겠죠. 요놈의 농도를 3배로 했더니 속도가 3배가 됐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도는 SO2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죠? SO2 농도의 1승에 비례한다. 즉 얘가 3배가 되면 속도도 3배가 된다. 1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두 번째 SO3야. 이번에 생성물이 돼 있지. SO3의 농도가 얼마입니까? 3배가 되면 그죠? 속도가 1.7배가 감소했대요. 그죠? 그럼 1.7배가 뭡니까? 루트 3이 1.7이잖아. 그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루트 값이 나와야 되겠지? 루트 3이 1.7배니까 농도가 얼마입니까? 루트가 나와야 되겠죠? 농도가 3배가 되니까 요거는 농도가 3배가 되니까 여러분 SO3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3배가 됐을 때 루트가 되는 거죠. 루트 3이 1.7이니까 3배가 됐을 때 1.7이 감소했다. 루트 3배가 됐을 때 루트 3배가 감소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요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나오는 거야. 네. 네. 요거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반응의 반응 속도식이야. 세트 문제죠. 그럼 속도 상수를 갖다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농도 속도가 뭡니까? 시간분의 농도잖아. 농도는 뭐예요? 몰 농도가 되겠지? 몰 농도가 되는 거야. 리터분의 몰이 되겠지. 그럼 얘를 하면 속도가 뭐가 됩니까? 리터 S분의 몰이잖아. 리터 S분의 몰. 자, 조금 내려서 리터 S분의 몰이 되겠죠.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농도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농도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지. 루트니까 이거 분의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K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요 K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농도니까 리터분의 몰이 된다 그런 얘기야. 리터분의 몰이 된다.
여기서 뭘 갖다 구하는 거예요? 속도 상수를 갖다 구하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럼 됐네. 몰 지워지죠. 리터 지워지죠. 그러면 속도 상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죠? 얘가 올라가 버리면 되겠네. 양변을 곱하면, 그죠? S분의 1이니까. S분의 1이잖아. 그죠? 얘가 나옵니까? S-1. S분의 1은 S-1이잖아. 따라서 이 켈빈은 얼마가 되는 거야? S-1 나오네. S-1이 되고요. 요거는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되겠네. 리터 몰 2분의 1이 나오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죠?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됐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루트가 있으니까 조금 생소하잖아. 그죠? 네, 평형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당황했어요. 많이 당황했다기보다는 이게 문제가요.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봤습니까? K값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를 풀어봤잖아. 그죠? K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를 갖다 많이 풀어본 거지. 얘는 K값이 엄청나게 커. 그죠? 이런 문제는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보세요. 이걸 한번 더 써야 되겠다. HG가 되는 거고요. 2 플러스가 되네. 요거는 4i-가 되네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HG I for E-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요건 켈빈이 되는 거지. 10에 30승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자, 0.01 몰 농도와 1.04 몰 농도야. 0.01 몰 농도와 1.04 몰 농도가 반응을 합니다. 얘는 처음에는 생성물은 없겠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보세요. 얘가 속도 지금 평형 상수가 굉장히 커. 그죠? 정반응이 엄청나게 진행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정반응은 100% 진행이 됐다고 보고 풀어야 돼요. 얘가 1.04 100%가 진행이 됐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100%가 진행이 다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것도 0.01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렇게 100% 진행이 됐다고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는 문제지. 아니구나. 0.01이니까 0.04가 되겠네. 0.04. 그죠? 1대 4대 1이니까. 그래서 0.01, 0.04, 0.01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 푸는 문제예요. 됐죠? 그러면 봅시다. 일단 진행이 다 됐죠? 그죠? 100% 진행이 됐지? 100% 진행이 다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 100% 진행이 다 된 건 아니잖아.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는요. 100% 진행이 다 되고요. 역반응은 무시할 정도로 반응이 진행이 된 거야. 알겠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역반응은 무시할 정도로 반응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1대 4대 1이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4x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요것도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그죠? 얘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요놈은 플러스 x가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걸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쓰는 거네. 얘는 0이 나오네요. 요놈은 1이 나오네. 요놈은 0.01이 나오네. 그죠? 여기 100% 진행이 다 됐다고 보는 건데 실제 100% 진행이 다 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역반응은 무시할 정도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반응 한번 해봅시다. 1대 4대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대 4대 1이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x가 되겠네.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놈이 이제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반응물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1대 4대 1이니까 요게 x값이 나오면 되는 거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요놈은 1 플러스 4x가 되는 거지. 얘는 얼마입니까? 0.01 마이너스 x값이 나오면 되는 거야. 됐죠? 이 놈을 평형상수식에 대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푸는 방법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형상수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나요? HG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의 4승이 되겠지. i-4승. 그 다음에 hg i for e-가 되는 거지. 요 놈을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요 놈을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4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이 반응이 무시할 정도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이제 노란 걸로 쓸게요.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무시할 정도로 진행이 됐지. 그럼 분모는 얼마야? x 값이 나오겠죠. 얘 무시할 정도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그 값이 얼마라고요? 10의 30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x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x 값은 얼마입니까? 10에 얼마예요? 32승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응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놈의 농도는 x 값이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에 32승이 되는 거네. 10에 마이너스 32가 되네요. 10에 마이너스 32. 아유, 2번 나오네요. 됐습니까? 10에 마이너스 32야. 그래, 10에 30승 나오니까 10에 마이너스 32가 되는 겁니다. 10에 마이너스 32. 됐나요?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푸는 거야. 솔직했죠? 네, 요거는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친절하게 해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그쵸? 요대로 해석해 놨는데, 거기다 부연 설명까지 다 해놨고요. 알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봅시다. 농도입니다. 네.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농도 증가시키고 평형상수. 그죠? 일단 최대한 활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최대한 활용합니다.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야. 그러면 온도 나오고 압력 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발열이야. 발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정반응이 온도가 올라가는 발열이 되는 거죠. 그럼 역반응은 온도가 내려가는 흡열이고. 자, 그 다음에 평형에서는요, 압력은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뭡니까? 반응물의 몰수가 더 커요. 생성물의 몰수가 더 작은 거야. 압력은 생성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고요. 생성물로 갈수록, 반응물로 갈수록 압력 커지고, 생성물로 갈수록 압력이 작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A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당연하죠. A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A 농도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뭡니까? A가 감소하는 정반응 우세. 예, 맞죠? 오른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C를 증가시켰어요. C를 증가시키면, 그죠? 뭡니까? C가 사라지는 역반응으로 가야 되잖아. 왼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평형상수를 감소한다? 온도를 높이면, 그죠? 얘를 높이면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형상수, 결국은 생성물이 적어지고 반응물이 증가하니까,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평형상수는 감소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철 용기에 비활성 기체 첨가시킵니다. 키포인트는 강철 용기. 뭡니까? 일정한 부피잖아.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그죠? 반응물 생성물과 관련 없는 기체를 넣어주면 평형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얘는 틀린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솔직했죠?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